리버풀을 포함한 많은 구단들이 선수 보강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규모가 예상되는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선수들의 이적과 관련된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찌라시가 판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비니시우스 리버풀 이적설도 있는 거 아세요? 과거에 비해 겨울 이적 시장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계약 건수는 물론 금액까지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이적 시장이 열리면 많은 축구 유튜버분들이 이적 관련 소식을 열심히 전달해 주실 거예요. 물론 저 또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수단 내부를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리버풀 선수단 주급평가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모하메드 살라 40만 파운드. 당연히 지난 8년간의 활약에 대한 보상 차원의 액수입니다. 살라로 인해 리버풀 팬들이 오랜 기간 느꼈었던 행복값이라고 보면 이해가 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계약의 포인트는 기간입니다. 살라의 계약은 2027년 6월까지이며 이제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은퇴 시기를 앞둔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안겨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론 매우 다행인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올 시즌 살라의 폼은 이전 같지는 못한 상황이며 이제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당연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하고요. 정리하자면 살라가 지금 받고 있는 주급은 오케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적료 수익을 위해서라도 올 시즌 종료 후엔 판매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질 반다이크 35만 파운드. 살라와 마찬가지로 지난 활약에 대한 보상 차원의 계약인 점은 비슷합니다. 계약 기간이 2027년 6월까지인 것도 똑같고요. 하지만 반다이크는 여전히 돈값을 충분히 해주는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센터백은 반다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브로서의 평가지만요. 물론 올 시즌 폼이 떨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91년생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 리버풀이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반다이크가 리버풀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시즌 초반까지 현재 폼을 유지한다면 1년 연장 계약 정도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전드 대우 차원으로도 괜찮고요. 알렉산다르 이삭 28만 파운드. 올 여름 리버풀에 합류한 이삭은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계약 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당연히 지금까지의 평가는 최악입니다. 올 시즌 안타깝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선수입니다. 이제 조금 보여주려나 싶은 찰나에 또다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시즌 아웃이 고려될 정도의 장기 부상을요. 개인적으로 에키티케와 이삭의 공존 가능성 또한 이삭이 폼이 올라온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 시즌 안에 확인하기는 어렵게 됐네요. 이삭의 장기 부상은 리버풀의 겨울 이적 시장 방향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윙어 보강이 필요하다 정도였는데 이제는 반드시 영입해야만 한다로요. 아무튼 이삭의 주급 대비 활약은 평가를 하고 말고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냥 코브로서는 아직 실패라고만 보기는 싫은 마음에 보류라고 할게요. 코디 학포 25만 파운드. 개인적으로 구단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계약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마 아놀드와 코나테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거겠죠? 그럼에도 학포의 현재 폼을 고려하면 그가 받는 주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라이스나 포든보다도 높은 주급을 수령하고 있어요. 이러면 좌측 윙어 영입도 쉽지 않습니다. 감독으로서도 주급 5억 원을 받는 선수를 벤치에 앉혀놓는 것이 쉽지는 않으니까요. 만약 구단이 학포의 매각각을 잡은 것이라 면 좋습니다. 다만 이적료 규모를 생각하면 적어도 월드컵 직후에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포의 대체자를 영입한다면 공라인 풀백과의 호흡이 좋은 유형의 선수를 데려오기를 바라봅니다. 위고 에키티케 20만 파운드. 이삭과 마찬가지로 2031년까지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 에키티케는 최근 폼만 놓고 보면 올 여름 영입된 선수들, 아니 리버풀 선수단 전체에서도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아직 리버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 4억 원이 아깝지 않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주급평가라는 컨텐츠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기에 그래도 칭찬은 하고 싶은 마음에 에키티케도 함께 언급해 보았습니다.
페데리코 키에사 15만 파운드. 현재 액면상으로만 보면 키에사와 리버풀의 계약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단순히 키에사의 활약 그리고 그가 받는 죽음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 많이 거론되는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키에사의 선발 출전 여부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선발 기회를 얻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슬롯 감독은 살라와 학포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키에사를 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류 자체를 윙어로 하지는 않는 듯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키에사는 1순위로 매각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단순히 백업 멤버가 주전급 주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소보슬라이보다도 많이 받는 건 좀 조 고메즈 8만 5천 파운드. 고메즈의 차후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배는 매각이며 취약한 공중볼 경합 능력과 지나치게 잦은 부상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곤 하죠. 근데 사실 백업 자원으로서는 고메즈가 나름 괜찮긴 하거든요. 거기에 홈그로운과 팀그로운 그리고 불만 없이 백업 수비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엄청난 매력이긴 하니까요. 그렇기에 만약 연봉 인상 없이 고메즈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면 1년 혹은 2년 정도의 연장 계약은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브라히마 코나테 7만 파운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코나테는 리버풀의 재계약을 거절해 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높은 수준의 주급 인상 이야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 시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 시즌 코나테는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수비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레알 구단은 발을 뺀 지 오래고요. 코나테의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로 계약 종료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코나테 입장에서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코나테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말이 중립이지 추가 센터백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판매해도 좋다는 생각이에요. 파크게이 영입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한 명을 더 영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냥 코나테의 대체자를 찾는 느낌인 거죠. 물론 현재 코나테가 받고 있는 주급 대비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은 인정합니다. 지난 시즌 한정 리그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코나테를 판매했으면 하는 이유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아놀드와 비슷한 맥락에서요. 커티스 존스 5만 파운드. 리버풀 선수단 전체에서 주급 대비 가장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최근 폼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고요. 거기에 홈그로운과 팀그로운까지 생각하면 존스는 현재 리버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분명합니다. 존스의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리버풀 구단이 재계약 제의를 안 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주급 인상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선수 본인에게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겨울 이적 시장에 앞서 리버풀 선수단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판매 리스트에 올라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박고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